나 다음에 이 나왔으면 좋겠다. 찍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삼고 초래를 해더라도 모시고 나올게요. 예, 저 청주시의회에서 독수리 중에 한 명이라고 좀 불렸던 우리 유영경 의원님 한번 다음에 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가 한번 의원님? 충분히 고려해서 예. 한번 참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청주를 뒤집는 시간 15분 진행을 하게 된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민주당 후보를 선정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까지 거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15분간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이제 이번 6월 30일이 지나면 제가 시의원이 된 지 만 이제 2년 되거든요. 네, 벌써 2년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2년간 박완희는 청주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동안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의 뒷이야기를 좀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했던, 청주시에서 바꿔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아시죠? 예, 이제 7월 1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청주의 가장 큰 공원인 구룡공원에 대해서 좀 청주시가 직접 매입을 해서라도 보존을 하자라는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촛불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장정공원에서 100일간의 촛불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구룡 1구역은 민간공원 개발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됐고, 2구역은 최우선 보존을 원칙으로 하기로 거버넌스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주시는 이행을 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1구역은 뭐 민간공원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2구역은 최대한 보존을 하기로 했는데 보존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상식적으로 어디일까요? 도로변, 그죠? 이런 도로가 있어야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데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왜 도로 인근에 논밭을 매입하냐, 등산로를 먼저 매입해야지, 이러는 바람에 결국은 2구역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만드는데 힘들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주시가 자연경관 지구로 묶어서 개발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 땅에 그 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짓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만들었는데, 향후에 이 문제도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제가 주장했던 것은, 청주가 미분양 전국 최대 오랫동안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 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냐,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964세대가 들어와요. 근데 최근에 청주가 또 부동산이 꿈틀꿈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는 집중이 되었는데,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전, 뭐 세종, 천안에 있던 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청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그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가 올라가더니 최근에 5월 8일 날 방사선 가속기가 청주 오창에 유치되면서 그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뭐 소위 말하는 피가 뭐 거의 뭐 1억 5천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바로 어제 그제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청주시를 제한구역으로 또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또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또 민원이 또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요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이, 아마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겠죠.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 15도로 낮추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죠. 청주청원이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는 15도
경사도였어요. 그리고 청원군이 20도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통합될 당시에는 이게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원군 지역은 20도로 가고 청주시 지역은 옛 청주시 지역은 15도로 갔던 거예요. 통합이 됐으면 이걸 하나로 합쳐야지 왜 이걸 둘로 나눠 놓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청주시 의회에서 결국은 20도로 옛 청원군 지역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그 경계부쯤 되는 옛 청주와 청원 경계부쯤 되는 그 지역이 다 개발 행위가 많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산 깎여서 여러 가지 지금 공장 짓고 전원주택 짓고 하는 이런 문제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소각장 문제가 있었어요. 청주시가 그 폐기물 소각장, 전국에서 발생하는 그 폐기물 소각의 18%를 청주시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청주 전국의 18%를 청주가 소각을 하고 있으니 청주시가 미세먼지가 전국의 최악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청주시가 하루에 소각하는 그 소각량이 한 2,258톤 정도가 하루에 소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고형연료라고 하는 SRF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잘게 잘라서 연료로 씁니다. 근데 이거는 폐기물로 잡히질 않아요. 연료예요. 한때는 이게 친환경 연료라고 그 환경부가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이 하루에 청주시가 고형연료로 1,122톤을 산업용 보일러에서 태우고 있어요. 결국 플라스틱이 타고 나면 똑같아지거든요. 소각장에서 태우는 거나 산업용 보일러에서 태우는 거나. 이걸 다 합치면 3,380톤 정도가 하루에 청주에서는 소각이 되는 양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 이것의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각장 문제에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해 보려고 소각장 인근 지역의 암 환자 수를 확인해 보는 걸 해봤어요. 암 환자 수를 통계를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가 암 환자,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치료하는 이제 제가 암 환자 수를 확인해 봤더니 청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북이면, 그리고 내수 이 일대가 제일 높았어요. 왜냐하면 북이면에는 3개의 그 소각장이 그 일대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더니만 결국은 환경부가 소각장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 조사를 진행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밝혀지면 소각장 문제가 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또 제가 또 강하게 주장했던 게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우리 리뷰의 박소영 기자께서 또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청주의 퇴직 공무원들이 이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의 대표이사 이제 이런 이사, 이런 임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산지가 개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달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청주시의 총 면적이 몇 평방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940평방킬로미터가 청주의 면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산지와 농지 면적을 바라보면 산지는 478평방킬로미터이고 농지가 227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통합 이후에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꾼 전용이 돼서 개발이 된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산지 전용은 축구장 한 833개 면적, 그러니까 약 599만 제곱미터 정도가 산지가 전용이 됐고요. 농지는 축구장 면적의 2,600개 정도의 면적이 전용이 됐어요. 이 총 면적이 약 2.4 평방킬로미터가 전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 몇 년 그 통합 이후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산지와 농지를 좀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를 강화시키자, 뭐 표고를 더 낮추자 이런 걸 제안했는데 사실은 이게 부결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그런 주장도 했었고요. 산업단지 문제도 제가 일부 거론을 했었는데요. 산업단지 청주에 지금 몇 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되었는지 아시는 분? 현재 준공되어 있는 산업단지가요. 조성이 완료된 게 8개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8개가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된 산업단지가 13개가 더 있어요. 최근에 그 밀레니엄 타운 주변에 넥스트 폴리스라고 새로 산업단지 또 들어온다고 아마 보도가 되었을 텐데,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산업단지가 결국은 우리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 과연 청주에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최악인데 200톤 넘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LNG 발전소를 과연 우리는 찬성해야 할 것인가? 과연 그럼 대안은 없는가? 최근에 나온 대안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소연료 그 발전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방식. 근데 그런 시설은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도 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죠?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는 발전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이제 거의 2년간 청주시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초선이다 보니까 좌충우돌 뭐 여러 가지 들이받기도 하고 또 들이받치기도 하고 밟히기도 했는데, 마저 못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청주시를 바꾸는 것은 시민의 힘입니다. 시민이 항상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회도 좀 질책해 주시고 또 시 집행부도 감시 견제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청주시 의회 의장 선출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차담회라는 걸 해봤어요. 후보들을 다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 질문도 해봤고,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청주시 의회 의장 후보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었었어요. 이게 처음이래요. 이제 이게 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여하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완희 청주시의 의원의 청주를 뒤집는 시간 18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 얘기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저는 귀에 들어오는 게 초선이다 보니까를 많이 강조하는데 재선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읽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은요, 청주를 뒤집는 시간 15라는 방송은 저희가 오늘 뭐 개국 특집으로 한번 이벤트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 미디어제트 채널을 통해서 매주 한 분씩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셔서 청주를 뒤집는 그런 제안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나다음에 나왔으면 좋겠다. 찍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삼고 초래를 해더라도 모시고 나올게요. 예, 저 청주시 의회에서 독수리 중에 한 명이라고 좀 불렸던 우리 유영경 의원님 한번 다음에 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가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참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한 우리 박안희 의원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